안녕하십니까, 당구홀릭의 폴드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40 시스템과 플러스 15 시스템을 활용한 좁은 옆돌리기를 공략할 때 두께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두께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두께에 자신 있으시다면 이번 에피소드는 하이패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두께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후다닥 커피 한 잔 챙겨 오시고요. 40 시스템을 사용하여 큐볼을 수직 입사시킨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요. 지금부터 본격 연습 모드 발동입니다. 먼저 기준 배치를 다음과 같이 위치시켜 줍니다. 큐볼 기울기는 두 공의 중심점을 연결하였을 때 정확히 두 칸이며 이를 각도로 환산하면 24도입니다. 이 조건에서 큐볼을 수직 입사시키려면 몇 분의 몇 두께가 필요할까요? 사용 당점은 맥시멈 3C 3팁입니다. 약 10분의 1 두께입니다. 6mm이죠. 사실 이 두께를 완벽히 컨트롤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께라는 것은 필요한 분리각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코드일 뿐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분리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두께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당점과 샷 스피드이죠. 예를 들어 현 상황을 10분의 1 두께가 아닌 8분의 1 두께로 공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샷 스피드가 10분의 1 두께 상황과 동일하다면 분리각은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샷 스피드를 살짝 줄여준다면 8분의 1 두께에서도 얼마든지 수직 입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도 불만족이라면 당점까지 조절해주면 되겠죠. 즉 이번 시간에는 두께와 당점 그리고 샷 스피드까지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것이죠. 두께를 설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상의 두께 겨냥선을 그리는 것일 텐데요. 1표적구 오른쪽으로 가상의 공 하나를 배치한 후 그 가상의 공 중심점에 점 하나를 찍어줍니다. 이 점은 3cm 지점이 되는데요. 이 점과 큐볼의 중심선을 잇는 선이 가상의 두께 겨냥선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가상의 겨냥선을 오른쪽 발로 콱 밟아줍니다. 이제 본격 공격 자세에 돌입입니다. 사용 당점은 3C 3팁입니다. 여기서 잠깐 딱 이쯤에서 잠시 멈춤하신 후 폴드랑의 질문 한 가지에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점 A, B, C 중 여러분들께서는 겨냥점으로 어느 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먼저 A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두께를 가늠 중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육중한 장벽 하나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바로 주한씨가 바라보는 시선과 큐 진행 방향과의 간극의 차가 너무 심하다는 점이죠. 시선이란 마치 이정표와도 같아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시선이 향하는 방향 쪽으로
우리의 행동 패턴 또한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A 지점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샷을 했을 때 샷 방향 역시 왼쪽으로 쏠리게 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때문에 두께와 당점에 오류가 생겨날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 할 수 있겠죠. C 지점은 어떨까요? 즉 큐가 진행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쩌면 샷의 방향성을 직선화하는 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장벽은 존재합니다. 1표적구와 시선의 방향이 갖는 간극의 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죠. 비록 샷은 정확히 컨트롤될지 모르겠으나 두께를 가늠하기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달랑 B 지점 하나뿐입니다. 혹시 이 B 지점이 갖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당점 연습을 할 때 겨냥하는 기본 겨냥점이라는 것이죠. 초심자 분들도 계실 테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점 연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이 방법. 무회전에서 3팁까지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연습하게 되는데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진행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무회전 당점을 겨냥해 봅니다. 큐볼의 중심점과 표적 포인트를 일치시켜 가상의 선을 긋고 큐를 정중앙에 위치시키시면 되겠죠. 웃지 마시고요.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명제가 잠시 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끼시게 될 테니까요. 다음으로 1시, 2시, 3시 방향으로 당점을 변화시키며 연습해야겠죠. 3시 당점을 구사하고자 합니다. 큐를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겨냥선을 사용하여 큐볼을 일직선으로 보내고자 할 때 반드시 일치시켜 주어야 하는 절대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발등, 그립과 주안시, 그리고 브릿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요소들은 반드시 겨냥선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1가지 요소만은 예외적으로 별나게 자유롭습니다. 바로 브릿지입니다. 즉 당점 위치를 컨트롤하는 브릿지는 겨냥선에서 살짝 비껴나더라도 큐볼의 진행 방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1시 방향이든 3시 방향이든 회전 당점을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브릿지 위치는 겨냥선을 살짝 비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브릿지가 겨냥선에서 비껴나더라도 큐볼은 거의 완벽히 직진한다는 것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과장법을 사용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발등, 그립, 그리고 주안시, 이 3가지 요소는 완벽히 고정 상태이며 오직 브릿지만 움직여 당점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당점은 오른쪽으로 비껴나더라도 주안시는 계속해서 겨냥선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므로 아주 간략히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회전 당점을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나 스쿼트 현상이죠. 예를 들어 겨냥선을 기준으로 큐를 수평 이동하여 위치시켰다면 큐볼은 다음과 같은 진행 동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큐의 직선 방향이 갖는 보편적 스쿼트 폭입니다. 그러나 겨냥선을 축으로 하여 당점 위치만 바꿔 구사할 때는 스쿼트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며 거의 일직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쿼트 보정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큐의 진행 방향과 스쿼트 현상이 갖는 스쿼트 폭과의 상관관계 때문인데요. 지금은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좀 더 고점자로 올라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와우, 잠시만 쉬어가겠습니다.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표적 포인트와 일치하는 B 지점에 주안시를 집중한 상태에서 당점을 3시 3팁으로 설정하였을 때 Q가 겨냥선을 비껴나는 간격은 고작 1.5cm입니다. A 지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차이랄까요. 때문에 어느정도 연습량을 갖는다면 충분히 이질감을 극복하실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연습에 돌입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약 16분의 1로 굉장히 얇은 두께로 맞게 되는데요. 이 얇은 두께에 대한 감각을 우선 충분히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스터리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1표적구가 아예 맞지 않는 상황도 연출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상황에서 1표적구가 맞지 않는 상황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큐볼은 B 지점으로 완벽한 일직선 진행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조금이지만 여전히 스쿼트 폭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왼쪽으로 1mm라도 치우칠 수밖에 없으므로 맞지 않는 상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Q를 겨냥선 위에 올린 후 당점을 3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그립 위치가 당점과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비껴났기 때문입니다. 즉, 브릿지를 움직일 때 자신도 모르게 그립 위치가 변화한 것이죠. 사실 이 연습을 하는 가장 큰 목적 또한 그립 위치 고정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다면 굳이 복잡한 설명 보탤 필요 없이 어느 순간 수직 입사 두께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께에 대한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10분의 1 혹은 8분의 1과 같은 얇은 두께에서의 옆돌리기나 앞돌리기 상황에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상 당구 홀릭의 폴드랑이었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